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의 그 추가 경기 부양책 취소를 언급하는 소식에 많이 하락을 했죠. 나스닥은 1.57%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1.3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장 참여하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 시장이 많이 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그 미국에서 트럼프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0.89, 코스닥은 0.82%로 약보합 수준에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는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죠. 보시는 화면은 거래소의 분봉 3분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최저 2300포인트 언저리까지 좀 빠졌다가 이걸 내리 들어올리면서 오늘 좀 상승을 시켰고요. 그 상승의 주체는 기관이라서 더욱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기관이 아주 오랜만에 순매수 4,200억 가까이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4,297억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파락으로 좀 밀리고 나서 856.78포인트 정도 라인에서 내리 들어올리면서 오늘 종가를 최고가 마감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22평선을 뚫고 마감했습니다. 869.66포인트. 지난번 가파른 상승에서 898.36포인트, 그러니까 거진 900포인트 조금 넘기고 밀렸던 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돌파에 대한 도전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악재에도 올라갔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각각 370억 그리고 기관은 73억 순매수를 해주고 마감을 했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오늘 모르겠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밀렸습니다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들쑥날쑥한 상황이라면 물론 10월달이 어닝 시즌이라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라든지 기타 다양한 테마가 붙어있는 관련 주식들의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면서 묵직하게 가져갈 종목들은 가져가시고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봐야 될 종목들은 보는 좀 그런 식의 트레이딩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보시면 증시자금 자체는 여전히 58조, 굉장히 좀 높은 수치입니다. 10월 5일 기준으로 58조 정도, 증시자금 역시 55조 언더로 거의 떨어지지 않고 지켜주고 있고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16조 5천억 가까이로 좀 빠졌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아마도 그 최대 많이 빠져도 제 생각에는 16조 이하로 신용융자 잔고가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융자 가는 종목들 중에서 테마가 좀 붙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좀 강하게 더 융자 잔고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자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들쑥날쑥한 변동성 강한 시장이라면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도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각종 테마들의 일부 금액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던 포비돈 요오드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사실은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상당 부분 회자됐던 이슈입니다. 이 포비돈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로 좀 확인을 해보면 뭐 메인 테마에서는 코로나 99.9% 줄였다 이렇게 뭐 얘기가 떴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 이슈가 좀 나왔었어요.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것은 대한미생물학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박민성 교수팀에서 박민성 교수님이 이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 시험관에 적용해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바이러스가 99.9% 감소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화 됐었을 때에 실제로 이제 상용화 가능한 어떤 약품이 있느냐라고
국내에서 많이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그 관련된 약품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테마주로 좀 묶여가지고 움직인 바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기사들이 뭐 다 일맥상통합니다. 이 고려대 의과대학 바이러스병 연구소 박민성 교수팀에서 발표한 재개한 이 대한민국 대한미생물학지에 언급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 퇴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역시 마찬가지 모든 기사가 그 소식으로 인해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명백한 관련성 때문에 이 포비돈 요오드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대장주를 광동제약으로 명확히 좀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보시면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베타딘 이노스프레이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부터 한국 먼디파마하고 베타딘 성분이 함유된 이 여러 종류의 약들을 현재 한 40종 가까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0종 상당히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베타딘 이노스프레이가 좀 회자가 돼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엮인 것 같고,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베타쿨 이노스프레이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베타쿨 이노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상품이 베세틴 스크러백이라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포비돈 요오드 관련되어져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주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 다 현물을 좀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인도 역시 이 베타딘 이노스프레이를 감기 걸렸을 때 뿌려보면 뭐 목에 좀 아픈 거라든지 그런 이물감이 좀 괜찮아진다라고 저한테 언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장주는 좀 광동제약으로 좀 느껴지고요. 보시면 이게 현대약품 차트고요. 일봉입니다. 광동제약은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오늘 양봉 뽑았습니다. 6.20%. 사실은 이때 강하게 좀 가지고 나서 뭐 얘네가 또 광동제약은 아시겠지만 삼다수로 매출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강하게 좀 슈팅을 주고 나서는 밀렸다가 이제 이렇게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기대가 좀 되지고요.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움직임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시장에서 이 관련주로 묶인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세게 간 녀석은 광동제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포털 같은 데에서 검색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시간 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로 아마 현대약품, 광동제약, 경남제약이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장주 위주로 좀 매매하시는 게 1차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주가 좀 빠지거나 뭔가 경고가 걸리거나 위험이 걸리거나 이랬을 때, 그랬을 때는 2등 3등주로 순환매 형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과연 이 테마가 얼마나 세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2등주 3등주에 대한 관심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현대약품 차트상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오늘 이렇게 도지형으로 좀 마감을 해줬고, 얘는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 이 정도라고 좀 보는 게 낫겠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슈팅권에 들어가서 사실상에 이렇게 지금 이 라인권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한 6,600원, 700원 넘어가면 이렇게 지금 윗골이 달고 밀리고 있는 상태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라인을 지지하고 저항해주는 이 상황에서 더 슈팅권이 나와서 강하게 어떤 재료를 통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좋아합니다. 다만 앞서서 이런 고점대에서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려면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 정도 거래량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포비돈 요오드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순환매를 돌면서 세게 갈 수 있을지는 내일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추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만약에 갖는다라고 하면 내일 광동제약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고, 광동제약이 정말 15% 이상 세게 갈 때, 그때 얘가 어느 정도 상승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추가 좀 매수하면서 매매를 해도 괜찮겠지만, 그전에는 워낙 앞서서 긴 장대를 위해 이렇게
피레침 양봉, 뭐 완전히 음봉 이런 식으로 맞았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맞다. 차선책으로 차차선책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매동을 볼게요. 매동도 역시 개인만 좀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움직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한 9% 정도 상승한 후에 이 외인들의 어떤 매수했던 물량들이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일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단일가가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9.87%. 지금 오후 17시 37분입니다. 오후 5시 37분에 상한가 마감을 했고, 상한가는 5시에 들어갔습니다. 5시. 기억해 두세요. 현대약품 상한가 5시. 강하게 좀 들어간 상태에서 풀리지 않고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죠. 지금 현재 52만 주 대기니까요. 그래서 얘도 역시 내일 강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강한 상승이 최소 뭐 10% 이상 상승하면서 움직인다면 아마도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얘가 진짜 세게 돌파하면서 가려고 하면 이 한 7,200원 정도 라인은 돌파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양봉, 여기서 강하게 세웠던 양봉의 몸통 이상에서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더욱더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으로 시간을 좀 리딩하면서 가도 괜찮겠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남지약 보겠습니다. 오늘 경남지약 움직임 좋진 않았죠. 0.8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사실상의 이 경남지약의 움직임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돌파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냐, 돌파 못 해준다기보다는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1차적으로는 계속 요 라인에서 지금 이 9,000원, 9,500원 정도 라인을 돌파를 못 해주고 계속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강하게 이슈 붙이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지지가 되겠죠. 지지 라인을 확실히 좀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검은색은 제가 장기 이평선으로 300이평선 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일봉상으로는 제가 300이평선 장기 이평선으로 보고, 분봉으로는 122평선을 좀 장기 이평선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평선 밑에서 이렇게 꿈틀꿈틀이 거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지면서 앞서서 이렇게 상승해 나왔던 이 구간대를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남제약이 보면 단일가에서 얘는 지금 7% 정도 상승을 했네요. 다시 한번 현대약품으로 가보면 단일가에서 여전히 한 3만 주 정도 더 쌓인 상태로 상한가입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현대약품보다는 경남제약이 좀 후순위겠죠. 후순위로 지금 7% 상승했으니 관련주 묶인 건 맞습니다만 후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순위의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고, 매동 보면 역시 매동이 썩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외인이 뭐 그렇게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 산 부분이 없고 잠잠한 상태이기 때문에 광동하고 현대약품이 정말 많이 세게 가서 뭐 아주 25% 이상 상한가 말았다, 근데 얘네가 잠잠하다 한다면 경남제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전에는 현대약품하고 광동제약을 우선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의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있었던 이 강한 매물대들이 이 압박을 좀 주면서 이걸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을 만들 수 있을지는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장주 광동제약입니다. 아까 현대약품이 단일가 5시에 들어갔었나요? 상한가를 보겠습니다. 17시에 들어갔다고 했었죠, 그죠? 상한가가. 자, 그러면 광동제약 보겠습니다. 광동제약 단일가 제 생각에 뭐 당연히 상한가일 것 같은데, 역시 상한가 27만 8천 주죠. 얘가 몇 시에 들어갔는지 보겠습니다. 5시 20분에 들어갔네요. 그렇게 따져보면 먼저 단일가에서 상한가는 현대약품이 들어갔습니다. 현대약품이. 그렇다고 하면 내일은 현대약품이 좀 더 세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광동제약은 오늘 이 베타딘 이노스프레이, 그러니까 포비도니오드 관련주로 6.20% 상승했습니다. 명확하게 움직임이 좀 뚜렷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주고, 이거 아까 봤던 차트랑 비슷하죠. 현대약품 차트랑 비슷합니다. 이 라인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저항 라인을 3번 정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지지를 받아주고 나서는 다시 강하게 상승을 했죠. 양봉을 세워주고 나서 밀리고 다시 양봉을 세워주고 이때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연일 시장이 빠지고 이슈가 사라지면서 계속 밀렸는데 이렇게 한번 음봉으로 물량 소화해주고 다시 양봉을 좀 세웠습니다.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상승해서 다시 한번 이 라인 있죠. 요 라인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라인, 이 캔들에 지금 현재 보면 몸통의 상단, 몸통이 좀 하단까지는 사실은 미치지 못한 상승이었지만 이 라인은 한번 찍고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원 정도 라인을 돌파하면서 만원 위에서 아예 지지가 확실히 좀 되면서 그 지지 라인을 높이고 1,800원 정도 라인, 이 라인 위에서 아마 지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라고 하면 우선 최소 10% 정도는 상승하고 내일 시작한다고 봤을 때는 11,000원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 최소한 브리저 밴드 상단은 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이 움직임이라고 하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 그리고 저항라인은 아마 이 1,8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800원 정도가 사실은 돌파가 되면서 이 윗구간에서 논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이 라인에서 머물렀던 날수가 4일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종가 기준으로 버티기 힘든 금액이 바로 이 1,800원 라인입니다. 내일 과연 이 포비돈 요오도 관련주가 단발성 호재로 반짝 시초가에 상승하고 밀릴지 아니면 진짜 세게 갈지는 내일 결정이 된다. 그 결정이 되는 판단에서 종목들은 1차적으로는 현대약품과 광동제약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현대약품이 먼저 좀 단일가에 들어갔고 오늘의 시세는 광동제약이 다 잡아먹었습니다만 불은 지폈습니다만 현재 단일가는 현대약품이 좀 먼저 갔죠. 물론 금액이 저렴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두 종목을 좀 보면서 판단하고 경남제약은 그 두 종목이 너무 세게 갔을 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얘가 이 광동제약 대장주가 이 1,800원 위에서 내일 종가 마감을 해주고 윗꼬리를 안 달고 양봉을 뽑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감했다라고 하면 12,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다.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동 보겠습니다. 매동이 기관이 조금 들어왔네요. 순매수로 한 3억 정도. 수량으로 한번 볼까요? 수량으로 보면 기관이 그래도 앞서서 그 어떤 때보다는 가장 많이 순매수 해진 것 같아요. 보시면 조금 강하게 상승했을 때 그 전에도 이렇게 한 6만 1000주 정도 순매수를 해줬었는데 그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기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외인이 조금 털고 나간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매출이 괜찮은 종목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광동제약 보면 재무제표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1조가 넘어가요. 1조 1416억 뭐 이렇게 쭉, 반기가 지금 2020년에 6200억 정도 가까이 되니까 얘가 또 광동제약 거기를 좀 더 물, 인천에서인가요? 안산에서인가요? 그 물에 기생충 세균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벌레 나와서 문제됐었던 그 이슈 있었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광동제약이 대장주로 움직였었는데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0월달에 포비돈 요오드 관련된 이슈가 학회지에 나오고 또 물 관련된 이슈는 없어졌지만 어닝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현대약품도 물론 좋지만 광동제약도 1순위로 좀 이 관련주로 매매하실 분들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져요. 현대약품도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매출 뭐 1000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 50억 조금 안 되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요 정도 수준. 뭐 어느 정도 뭐 이게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워낙 적자에 뭐 완전히 뭐 몇 년씩 적자인 회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소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확실한 어떤 매출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지는 않은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남지역도 한번 볼까요? 이왕 보는 김에 경남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남제약도 재무제표를 살짝 보면 매출액이 한 400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고요.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 어찌됐건 올해에는 흑자 전환을 하고 매출도 있기 때문에 매출도 지금 반기가 337억이면 아마 많이 높아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게 대장주로 좀 움직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어쨌든 내일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원래 미리 좀 가지고 있다가 눌렸을 때 이 호재를 삼키면서 움직이기 전에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은 눌려서 조금은 손해 본 상태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다가 이게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세게 갈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장중에 잡아버리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정말 발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만 올라도 팔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무릎쯤에서 잡으면, 조금 손실을 보고 무릎쯤에서 잡으면 허리가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보합이라고 봤을 때 허리가 0라고 봤을 때 무릎이라서 한 마이너스 한 뭐 5%든 6%든 그 정도에서 잡아서 가지고 있는다면 이게 강하게 상승해도 들고 있을 어떤 힘이 있고 버티게 되는데, 원래 매매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게 막 15%, 10%, 20% 떴는데 그걸 잡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내일 시장에서 좀 어떻게 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일 시장에서 혹시 좀 밀린다면,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밀리면 그때는 이 광동제약 쪽에서 혹은 뭐 현대약품 쪽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신다면 괜찮은 차트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서 내일 시장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 빠졌던 전력들이 있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남제약은 뭐 아직 눌려서 이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가겠습니다만, 앞서서 이렇게 좀 윗골을 달면서 눌렸던 전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상승이 과연 뚫어야 될 매물 라인을 뚫을 수 있을지는 내일 좀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오후 5시 48분이고요. 단일가 현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전히 광동제약은 상한가 고정해놔야 되겠네요. 그죠? 현대약품도 역시 상한가. 지금 9만 주 더 쌓였네요. 그죠? 지금 64만 주인 거 보니까요. 경남제약은 7.07%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내일 시장 어떤 게 움직이는지 보시고요. 이것도 역시 관련주에다가 넣으시고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특히 11월 되기 전에는 계속 다 가지고 계시면서 관종에 좀 넣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